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 드디어 농촌 체류용 쉼터 관련해서 입법 예고 내용이 나왔고요.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간단하게 브리핑까지 했었는데요. 보다 명확하게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야 하실 만한 사항부터 이야기해 보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농지법 입법 예고 내용을 꼼꼼히 보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포인트 7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12년 존치 기간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농촌 체류용 쉼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체류용 쉼터 조건 중에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가 체류용 쉼터의 부속시설, 다섯 번째가 체류용 쉼터의 농막 설치 가능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연장이 안 되면 철거 또는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럼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슈가 되었던 12년 존치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평생 연장이 가능합니다. 12년은 농지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으로 연장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추가 연장이 가능한데요.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의 농막도 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3년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농막이 연장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평생 연장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전, 미관 등을 고려해서 지자체의 판단으로 넘겼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법 입법 예고 내용이 최종 공포되기 전에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내리고 이에 따라 지자체별 별도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우선 12년 존치 기간은 사실상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농촌 체류용 쉼터를 만들 때 그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관, 안전에 있어서 문제만 없다면 평생 연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들어질 가이드라인에서 또 3년, 6년, 9년 이렇게 어떤 존치 기간의 한정을 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이니 최종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12년보다는 훨씬 더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몫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체류용 쉼터 기한을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농촌 체류용 쉼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촌 체류용 쉼터의 경우는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에 해당하지만 주말 체험 영농을 하시는 농업인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되어 그 대상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농막과 별반 차이는 없고요. 주말 체험 영농이란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고 주말에 체험 목적으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이는 토지 요건이 있습니다. 모든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300평 미만의 농지에 한정해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하실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데 이러한 농취증 발급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거주지와 토지와의 거리 등등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족할 때 주말 체험 영농이 가능하기는 한데 그리 어려운 조건은 아니니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등등 모두 300평 미만이라면 주변의 농지를 사서 농촌 체류용 쉼터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업인 역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짓는 분들도 이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내용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도로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농지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에 인접해 있지는 않은데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브리핑한 내용에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황 도로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황 도로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 현황 도로의 경우는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토지를 살 때 현황 도로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라 일반 사유지에 예전부터 통행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현황 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설명하기로는 위급 상황에 있어서 앰뷸런스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도로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솔직히 명확하지는 않은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보통 지자체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이 체류형 쉼터 허용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의 최종 얘기도 다음과 같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준보전 산지를 전용해주는 조건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로에 대한 고시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및 계도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 도로에 대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지적도상 도로가 있어야 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는 이 체류형 쉼터 초기에 설명했던 내용과 차이가 없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33제곱미터, 즉 10평의 면적을 허용하고, 데크는 쉼터의 가장 긴 면 곱하기 1.5m 기준의 면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처마는 1m까지 돌출이 가능하다는 부분, 정화조와 주차장까지 별도의 면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면적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12제곱미터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2제곱미터면 이 역시도 3.6평 정도 되는 넓은 면적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체류형 쉼터는 여러 채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기준은 세대당 한 채, 그리고 한 필지 내에는 농막과 체류형 쉼터 여러 채도 가능하지만 그 면적은 33제곱미터에 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따져본다면 체류형 쉼터는 한 세대당 하나만 소유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내가 두 필지를 갖고 있을 때가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한 채만 가능한 것은 알겠고요. 다른 필지에 농막 한 채를 더 놓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역시도 한 필지에 하나의 농막을 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지가 넓다고 하더라도 한 필지에 두 개의 농막은 불가한데요. 다만 필지가 여러 개가 있다면 이 농지에 각각 하나씩 농막을 놓을 수가 있는데요. 체류형 쉼터 개념은 조금 다르게 필지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 반영해서 다시금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다음에 별도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철거, 원상복구 등등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즉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12년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마다 연장을 할 텐데요. 이때 연장 불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상복구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농지가 최초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인 농사만을 위한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이 이루어질 텐데요. 저희도 이전에 영상을 보내드렸지만 판석을 깔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지자체로부터 사전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 역시도 바로 원상복구 명령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전에 사전 통지서를 받아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면 다시금 연장이 가능할 테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너무 불법적인 부분이 많거나 영농의 의무 등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주말 농장을 잘 운영하신다면 이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 관리를 너무 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방치만 하지 않을 경우 12년보다 더 연장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잘 운영을 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시행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농지법 입법 예고는 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별도의 입법 절차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행령을 검토하고 이를 공포하면 사실상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이 시행령에 대한 공포는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1월 정도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세부 지침, 특히 연장에 대한 지침을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한다고 하니 이런 수순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연장에 대한 부분은 시행이 되고 3년 후부터 적용이 될 테니 아마도 또 여러 가지 수정, 개정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민감했던 부분이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정말 궁금한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주말 영농, 쉼터 관리 등을 잘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12년 그리고 그 이상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농막 그리고 체류용 쉼터는 별장이 아닙니다. 목적과 용도에 맞게만 잘 사용한다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또 지자체의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나오더라도 떳떳하게 우리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말하면 될 테니까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는 입장에서 이번 정부의 체류용 쉼터 도입은 정말 잘한 일이고 환영받을 내용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농촌 체류용 쉼터를 통해 주말 체험 영농의 짜릿한 맛을 느꼈으면 하고요. 저희 채널도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